8월 17일 일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8월 16일 토요일이고요. 자, 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주노래 테슬라 월가 국제 뉴스 오늘 헤드라인 중심으로 제가 지금 두 번째 녹음하는 관계로 스트레스 녹음 버튼 잘못 눌렀습니다.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돌아오는 주 굉장히 중요한 경제 이벤트 잭슨홀 미팅 언제 한 줄 아시죠? 자, 21일에서 23일입니다. 자, 돌아오는 목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인데 여러분, 잭슨홀 미팅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 여는 총재들이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모이죠? 와이오밍주. 잭슨홀이 원래 휴양지거든요. 여기에 모여가지고 뭐 하냐? 경제 컨퍼런스, 심포지움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2년 전 잭슨홀 미팅을 기억하십니까? 파월이 메가드에서 나타나가지고 이 잭슨홀 미팅의 그의 한마디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장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죠? 파월, 베센트 총동력해서 파월이 아니지. 트럼프, 베센트 해서 막 내려 금리. 자,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기정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빅컷이냐 스몰컷이냐 0.5bp 내릴 것이냐 0.25bp 내릴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과연 이 모든 것의 척도가 맞습니다. 9월 FOMC 앞두고 8월에 잭슨홀 미팅에서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자, 이번 주 여러분 중요한 경제 지표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월요일은 자 보세요. 주택시장지수 나오고요. 여러분 주택시장지수 왜 중요한지 아시죠? 지금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그렇거든요. 자, 화요일 같은 경우는 똑같이 주택 착공 건축 허가 건수 홈디포 어닝 발표합니다. 자, 수요일은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죠. 와, 세일즈포스 CRM 어닝 발표하고요. 21일 자 잭슨홀 미팅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목요일은 항상 그렇지만 맞습니다. 실업상 청구 건수를 비롯해서 이번에는 제조업, 서비스업 참 중요하잖아요. 서비스업 PMI, 경기 선행지수, 주택 또 이 얘기 나옵니다. 금요일은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거든요. 일본 거. 자, 이 모든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역시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지금 뭐 하다 끝났죠? 지금? 그렇죠. 파월하고 왜 이러지? 트럼프하고 푸틴 만났잖아요. 자, 승자는 푸틴. 야, 지금 러시아 축제 분위기입니다. 아, 우리 트럼프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딜을 못하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뭘 준 거야? 멜라니아가 오히려 푸틴한테 편지 썼답니다. 우크라이나 아동 납치에 대해서. 푸틴이 아마도 트럼프한테 그런 것 같아요. 너 노벨 평화상 받게 해줄 테니까. 응?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랑 서로 딜친 것 같은 분위기가 좀 확 그거든요. 느낌 별로 안 좋습니다. 느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시장의 평가는 러시아는 대박 났고 트럼프는 좀 뭐한 거야.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를 지지리도 싫어하는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죠. 그렇죠? 이렇게 영토 넘겨주지 않고 종전시키면은 내가 당신을 뭐한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회담을 못했으면 저러나.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화면이 비트코인의 실시간이거든요. 11만 7,654.83. 자, 얼마 전에 여러분 12만 4,500 뚫었었거든요. 기대감 때문에 그랬죠. 근데 PPI 잘못 나오고 금요일날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미시간대 소비 지표 잘못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시장이 좀 꼬꾸라졌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12만 불을 지지해줘야 돼. 이걸 목숨지라 그러거든요. 자꾸 12만 불이 지지가 안 되면 지금 계단식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비트코인의 시부본봉 차인데 보통 하락할 때 이런 패턴이거든요. 내리고 버티고 내리고 버티고 내리고 버티고 내리고 찍찍찍. 주말에는 우리가 코인의 흐름을 주목해야 되는 게 코인이 선행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자, 박세익 전부터 그런 우리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엄청난 것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이 방어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흔히들 그런 생각하거든요. 뭐 조정 온다고? 인버스 사면 되겠네. 무식한 개미전에 그런 조정이 아니에요.
럭비공 조종이라고 그래. 보통 통상 럭비공 조종. 어떤 럭비공이냐면 럭비공이 땅 떨어지면 어디로 튈지 모르죠. 두 번째는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집단 포모에 갇혀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것이 오는데 눌림목 정도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 벌써 그런 느낌 같지 않아요? 뭐 악재가 아무리 나도 뭐 결국 시장 올라가던데 이게 이제 집단 포모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하루에도 12번씩 계속 묻습니다. 버핏 할아버지, 버핏 형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버핏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그의 생애 마지막이잖아요. 90 넘었으니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는 왜 주식을 팔고 현금 보유량을 최대치로 끌어들일까? 그는 왜 애플 비중을 축소했을까? 그는 왜 유나이트 헬스를 샀을까? 계속 묻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따가 수업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트럼프의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게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트럼프 반대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트럼프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해드려 볼게요.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오르지 않는다. 관세 때문에 고용 무너지. 오히려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의 제조업을 함으로 해서 실업자가 줄어들고 고용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이 트럼프 쪽인 얘기인데요. 이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런 부작용은 없는 거예요? 전혀 리스크가 없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저는 트럼프 반대론자들의 입장에 쓴 것도 아니고 트럼프 옹호론자 입장에 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리스크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심지어 미즈노래 기법조차도 100%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항상 1%, 그 1% 때문에 고수와 하수가 나뉜다라고 하면서 자나깨나 리스크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리스크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죠? 이미 락히드 마틴 아시죠? 락히드 마틴 방산주 관세 폭탄 맞은 나라들이 미국 방산 무기들 안 사면서 지금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근데 노코멘트 하잖아요. 여러분 어저께 여기 보시다 보면 자 최종 인터뷰에서 20명의 학생들을 이미 이 공부방에 벌써부터 후끈후끈 날아오르죠. 자 20분 후에 바로 수업 시작하거든요. 5자리 정도가 더 비었습니다. 마지막에 불가피하게 중도 포기한 학생들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미주놀 공부방에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곧 다가올 시장의 엄청난 폭락 하락장에 여러분 스스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방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곳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미국 주식에 관해서만큼은 특히 리스크 관리에서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 소식인데요. 20년간 수십억 달러 연방 계약에도 세금이 제로였답니다. 이거 조금 들여다봐야겠네요. 자,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20여 년간 수십억 달러의 연방 정부 계약을 따냈지만 연방 법인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답니다. 뉴욕타임스가 좀 전에 보도했네요. 자, 뉴욕타임스는 스페이스X 내부 문건을 입수해 검토한 결과 이 기업이 2002년 설립 이후에 연방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비공개로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2021년 말까지 발생한 손실은 50억 달러 이상으로 향후 합법적인 세제 혜택을 활용해 일정 손실을 과세 소득과 상계할 수 있다. 손실만큼의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연방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세를 했다는 게 아니라 절세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페이스X는 비상장 기업이죠. 기업의 가치는 3,500억 달러로 전 세계 비상장 기업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기업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지요. 머스크는 올해 스페이스X의 매출이 15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 23년 74억 달러의 2배 이상 성장한 모습이죠. 다만 이 중 상당 부분은 스타링크가 차지합니다. 스타링크의 가입자는 600만 명에 달하며 2023년 250만 명에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3년 스타링크는 약 80억 달러 매출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스페이스X는 매출을 못 올리고 있죠. 지금 하지만 그래서 스타링크가 상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라스베가스가 관광객이 거의 줄어들므로 인해서 심각하거든요. 지금 경기가 내려앉고 있는데
차압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답니다. 부동산. 이거 지금 쫙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현지 뉴스에서 지금 MBC 아메리칸 뉴스에 보면 보세요. 라스베가스 빨간불 관광객 줄자 차압 돈을 못 내 가지고 은행에서 이제 가져가는 이게 32%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좀 심각합니다. 그렇죠? 자, 알래스카에서 열렸던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이 논의한 내용보다 사진 한 장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릎 꿇은 미군 사진이 논란인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보이세요 지금? 여기 미군들 여기 확대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이 논의한 내용보다 요 사진 한 장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7년 만에 푸틴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자, 푸틴과 트럼프가 2018년 1기 때 이후에 처음으로 알래스카 공군기지에서 만났는데, 자, 문제가 된 사진은 푸틴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리는 순간 미군 병사들이 계단 아래에 가서 무릎을 꿇은 채로 레드카펫을 다듬는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입니다. 뭐야 이거. 자,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관리직에 따르면 미군들이 무릎 꿇고 레드카펫을 만지는 장면을 공유하면서 make kneeling, 무릎 꿇는다는 뜻이거든요. kneeling great again 이란 글을 캡션을 달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무릎 꿇기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약간 조롱한 글이죠. 자, 소셜 미디어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미군이 독재자를 위해 무릎을 꿇다니 믿을 수 없다. 그저 보기 싫고 뭔가 잘못됐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또한 해당 사진을 공유하면서 역겹다. 이거는 우리 트럼프가 우리 머스크가 많이 했던 말인데, disgusting 표현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자, 이번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맞이하며 보인 과도한 한영 제스처와 맞물려 미국의 더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이거 지금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밀리는 걸까? 무슨 책을 잡힌 걸까? 트럼프는 지금 뭐에 이렇게 쫄고 있는 걸까? 왜 타코가 되는 걸까? 시장이 이 만남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우리가 냉정히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속보 뉴스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수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저희 이제 본격적인 개강이 되는데 하루 이틀 늦게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 들으시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임을 제가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중심으로만 갑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딱 5자리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